KF-X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 대부분의 제작 중 AESA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 KF-X의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는 능동주사 배열 안테나와 전력 공급 모듈 두 가지 LRU로 구성되어 있으며 AESA 레이더 입증 시제 안테나의 송수신 모듈 숫자와 배열 간격, 안테나 크기와 형상 등이 모두 보안 사항이다. 입증 시제의 능동주사 배열 안테나는 KF-X에 통합되는 AESA 레이더의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의 IAI 산하 엘타사의 테스트 설비에서 해당 업체 기자재를 사용하여 실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현재까지의 진행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한화 시스템이 제작한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는 한국에서 신호 송출 시험을 완료한 후에 이스라엘로 보내져서 엘타가 제작한 X밴드 화력 통제 AESA 레이더인 ELM2052 레이더의 후방 LRU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AESA 레이더 데몬스트레이터로 만들어졌다. IAI 엘타는 자사의 시뮬레이션 설비 등을 활용하여 AESA 레이더 데몬스트레이터를 지상에서 시험하면서 주로 다양한 모드들과 능동주사 배열 안테나의 빔 송출과 빔 조향 기능, 신호 수신 기능을 연동하는 테스트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추후 AESA 레이더에 통합되는 모드들이 한화에서 제작한 AESA 레이더의 능동 배열 안테나와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스라엘에서 데몬스트레이터 실증 작업은 2019년 3월까지 수행했다. 즉, IAI 엘타는 KF-X의 AESA 레이더 데몬스트레이터의 지상 테스트와 실증 작업뿐만 아니라 실기체 통합 전의 항공운용 테스트까지 담당한다. AESA 레이더의 입증 시제는 실제 KF-X의 AESA 레이더에 배열되는 것과 동일한 갱 TRM들이 배열되어 있으며 안테나의 면적과 TRM 숫자는 더욱 적다. 실제 AESA 레이더와 비교하여 TRM 숫자, 안테나 면적 숫자 비율이 어떠한지는 기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분해능, 그리고 CCM 성능, 신호 감도 등은 레이더의 안테나 이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AESA 레이더의 경우에는 안테나 이득이 LPI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다. AESA 레이더의 안테나 이득은 안테나의 면적과 TRM의 숫자, 각계 TRM들의 안테나 이득, 그리고 TRM 간의 배열 간격과 주파수 등과 수학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X밴드 8GHz에서 5GHz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화력 통제 레이더로서 고정된 안테나 면적 안에서 이들 요소들이 레이더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각계 송출 수신 채널 역시 높은 안테나 이득을 보유할 수 있도록 TRM을 최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안테나 설계 SW 도구는 ADD와 한화 시스템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화 시스템은 이와 같은 설계, 평가 도구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 개발 시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능동주사 배열 인테나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하여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TRM 배열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KF-X 핵심 장비 AESA 레이더 출고식을 가져 방위사업청은 8월 7일 10시 한화 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국방부 전력정책관 등 사업 관련 주요 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ESA 레이더 시제품의 성공적인 출고를 기념하고 개발 현장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출고되는 AESA 레이더는 지난 1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전투기용 레이더로 KF-X에 탑재되는 핵심 장비이다. 특히 약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어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며 안테나 장치, 송수신 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된다. 한때
해외의 기술 이전 없이 AESA 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과 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 장치인 하드웨어 입증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작년에는 국내외 비행시험을 수행하여 다시 한번 하드웨어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KE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 C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호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해외에서도 이전을 꺼려하는 AESA 레이더 기술을 피땀 흘린 노력으로 시제품을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AESA 레이더가 KEFX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도 오늘 AESA 레이더 첫 C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KEFX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개발자 모두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고되는 AESA 레이더 C 제품은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인도할 예정이며 KEFX에 탑재하여 체계 통합과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EFX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 ARQ200K 전자전 보드는 KEF-16D 전투기뿐만 아니라 KEFX 전투기 프로그램에도 채용되었다. KEFX 전투기용의 ARQ200K는 기존의 ARQ200K 보드와 달리 외장형 보드가 아닌 내장형 전자전 체계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RQ200K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KEFX 전투기의 내부에 내장될 예정이다. ARQ200K의 장점 중 출력이 높고 송출 안테나 이득이 크다는 점은 KEFX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중시되고 있다. 공군이 KEFX의 높은 출력의 전자 교란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EFX 모형 형상들을 살펴보면 F-15K의 전자전 장비인 ARQ-135M ICS의 후방 안테나를 연상시키는 대형 전자전 ECM 안테나가 KEFX 전투기의 후방에 설치될 것을 알 수 있다. KEFX는 피탐지율이 낮은 항공기로 설계되고 있다. 낮은 피탐지율과 전자전 체계의 높은 파워 덴서티가 조합되어 비교적 근거리에서도 정리도와 RF 시커의 KEFX에 대한 SNR을 낮게 만들 수 있다. 즉, 피탐지율이 낮은 KEFX 전투기의 높은 출력의 전자전 교란 체계가 통합되면서 KEFX 전투기의 생존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기존 ARQ200K 보드는 후방석으로 인하여 ASPJ 전자전 제모의 LRU들을 항공기 내부에 수용할 수 없는 KF-16D 전투기 복자형의 외장형 전자전 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ASPJ와 ARQ200K 보드는 조종사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양자를 비교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ASPJ 장비는 내장형이기 때문에 항력 증가가 없고 연료 탱크가 탑재되는 기체 아래의 센터라인을 차지하지 않는 점이 장점이다. ARQ200K 보드는 ASPJ 내장형보다 출력이 더욱 크고 안테나가 더욱 대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술 상황에서 동일한 교란 표적에 대한 번스로 레인지를 더욱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더욱 용이하다. ARQ200K 보드의 또 다른 강점은 위상대조 방위 탐지 알고리즘과 고지행성 교란 신호 송출, 하이PRF 펄스 더플러 레이더에 대한 대응 능력 보유, 다중 빔 위상 배열 안테나를 사용한 기민한 조향 제어 등이다. 하이PRF 펄스 더플러 레이더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짧은 PRT 안에서 펄스 더플러 레이더가 주파수 변조 기저 대역 신호를 사용한 변조를 밀도 높고 기민하게 사용하는 것과
반성파 자체의 기민한 변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위상 배열 안테나인 로트만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선택된 주파수와 각 어레이 포트의 신호 입력 시점에 따라서 각 어레이 포트의 위상이 다르고 펜슬빔 조향각이 같다는 점을 사용하여 다중빔의 신속한 조향과 주파수 변조, 도약을 활용한 다수 교란 표적 대응은 ALQ200K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의 교란 신호 조향 기술은 해군 함정의 주력 전자전 체계인 SLQ200K 소나타 시스템에도 적용되었다. RF-16 정찰기용의 LRD-300K 포드에도 도입된 다수 위상 채널 수신과 위상 대조방탐 기법이 도입되어 교란 표적의 정밀한 방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위상 배열 신호 조향 기법과 연계하여 다수의 교란 표적의 3차원 방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측정된 방위로 신속한 교란 기법 사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KF-X는 미디엄엔드 전투기.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각에서 거론된 바 있는 KF-X는 북한 상대로는 F-35와 같은 수준의 침투 공격 수단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F-35와 KF-X의 스텔스 성능 차이는 차지하고라도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2개를 탑재하고 차단 공격 등의 임무를 할 때 F-35는 RCS 변화가 없는 반면 KF-X는 RCS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GBU-24, GBU-31과 같은 2000파운드급 정밀유도 탄약은 수용할 수 없는 KF-X의 내부 무장창 한계 때문이다. GBU-31 2개를 탑재하고 공대지 침투 공격을 할 때 F-35는 스텔스 전투기로서 장거리 고고도 공대지 침투가 가능한 핵심 소요 항공기이다. 그러나 KF-X 전투기에는 동종 탄약을 탑재하려면 날개 외부에 탑재를 해야 하고 타겟팅 포드까지 탑재하게 되면 RCS가 증가하기 때문에 탐지를 피하기 위한 비행을 만들어서 임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비행은 항공기의 임무행동 반경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다수 포함하며 외부 무장으로 인한 항력 증가까지 감안하면 KF-X 전투기는 적대 방공 체계가 건재한 D-31까지는 침투 공격이 가능한 F-35보다 훨씬 얕고 생존성이 F-35보다 취약하다. F-35는 스텔스 성능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N/ASQ-239 장비로 탐지한 적대 레이더들이 F-35를 탐지할 수 있는 구역과 안전하게 작전 가능한 구역을 자동 임무 지원 체계가 산출하여 레이더를 통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반면 인터페이스와 센서 융합 측면에서 4, 5세대 전투기들과 큰 차이가 없는 KF-X는 통합 전자전체계와 연동되는 자동 임무 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도 F-35와 KF-X의 침투 공격 능력 격차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사실 한국 공군에서 양자가 차지할 위치를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다. F-35는 1994년에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계획서 9.6에 00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F-15K 61대 도입 이후 2013년 결정한 FX 3차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하이엔드 전투기로서 깊은 중심 침투 공격이다. 반면 2001년 이후 한국 공군의 미래 전투기 세력 로드맵에서 KF-X 전투기는 KF-16 개량형 F-16PB와 마찬가지로 미디엄랜드 전투기로 기획되어 있다.